시장 키포인트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. 간밤에 지표도 발표가 됐죠. 네. 일단 PCE가 나왔는데 모두가 예상했던 바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시장이 예상했었던 그 수준만큼 나왔는데, 먼저 이제 보시면 근원 PC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근원 PC는 뭐 한마디로 이제 핵심 물가 지수,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라고 해서 간밤에 나왔던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전월 대비 0.2% 정도 나왔습니다. 시장이 딱 원했던 하기보다는 예상했던 수준이고, 전월 그러니까 이전에도 0.2%, 지금도 0.2%라서 시장에 어떻게 큰 충격을 주진 않았습니다만 전년 대비로 보면은 4.2%로 전월에 4.1%보다 조금은 높아졌습니다. 여전히 스티키하다, 끈적끈적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수준인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소화하면서 금리는 안정세를 보였습니다. 다만 이 부분이 썩 내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조금 더 내려와줘야 되거든요. 지금 근원 PC 기준으로 4.2%라는 거는 연준이 목표로 하는 2%대의 그 물가지수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좀 내려와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인데 이제 근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 말고 좀 떠오르고 있는 아직도 스티키하다라는 게 뭐냐면 의료비예요. 의료비 지출이 20% 이상 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이제 의료비 지출은 사실은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내가 조금 소비를 줄이더라도 좀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게 근원 PC가 과연 충분히 내려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초반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10개의 의약품에 관련된 어떤 메디케어와의 가격 협상을 좀 내놓은 상황이기도 하고, 물론 아주 장기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이만큼 의료비 지출을 좀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도 주택 가격의 하락분이라든지 최근에 소비가 좀 둔화되면서 PCE도 뭐 결국에는 이제 10월, 11월 넘어가게 되면 지금보다 더 안정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시각이 대두되다 보니까 간밤에 금리는 좀 안정을 찾았고 비록 이제 혼조세이긴 하지만 큰 시장에 어떤 충격은 주지 않았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시장에 큰 충격 없이 그래도 소화하는 모습을 오늘은 보여줬습니다. 다만 간밤에 다른 지표가 하나 더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. 간밤에 나왔던 것 중에 이제 고용 지표인데 매주마다 나오는 지표이긴 하지만 오늘 저녁에 나오는 고용과 어떤 시간당 임금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챙겨봤어야 됩니다. 신규 실업 청구 건수라 그래서 아직도 고용이 정말 좋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. 다만 그 안에서 양과 이 질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은 지표들이 나왔잖아요. 네. 뭐 졸트라고 하는 이 구인 건수 예상보다 조금 더 낮게 나왔고. 아시겠지만 ADP 고용 보고서도 거의 17만 건으로 전월에 34만 건에서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저녁에 금요일 저녁이 되겠죠, 미국도. 네.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월에 18만 명에서 한 17만 명으로 좀 줄어들지 않겠냐. 이 정도 속도라면 이제는 이 조금 고용에 대해서 너무 긴축이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정도로 2021년에는 무려 평균 60만 건 월에 그렇게 이제 고용이 됐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만 명이 계속 늘어나던 사이클이었는데 지금은 한 20만 명 이하로 내려왔습니다. 그리고 이 동시에 발표되는 지표가 시간당 평균 임금이거든요. 그러니까 시간당 평균 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과 더 밀접한 상황인데 왜냐하면 고용이 잘 된다라는 거는 일자리 대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임금을 더 줘서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구인을 해야 된다 이런 욕구가 있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게 사실 이번 주 초반에 졸트 보고서를 통해서 구인 구직 비율이 1.5까지 내려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임금 상승률이 좀 둔화될 수 있어 이렇게 안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지표는 나와봐야겠죠. 임금 상승률이 현재 컨센서스로는 전월과 비슷한 4.2% 전년 대비 증가율을
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 4.2%보다 낮은 수준이 나온다면 고용의 양과 상관없이 시장은 좀 환호할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지표에서 기준을 4.2%를 두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한국 시장은 저희가 어떻게 되어 갈까요? 자, 오늘 우리 시장은 가장 중요한 지표인 한국 수출 데이터가 나옵니다.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번 주에 여러 지표를 통해서 소화를 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방향성 없이 약간 사거래일 이후에 약간 혼조세를 보였거든요. 우리 시장도 뭐 크게 뭐 위로든 아래로든 큰 방향성보다는 그리고 미국 시장이 최근에 올라오는 것에 비해서는 다소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던 게 우리나라 자체의 어떤 산업 생산이라든지 펀더멘털이 아직은 개선의 폭이 크지 않다라는 뉴스들이 나와서 그렇거든요. 근데 오늘 수출 데이터가 그 어떻게 보면 앞으로 상방향이든 하방향이든 명확한 방향에 제시를 해주는 그런 키포인트가 아니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현재로서는 여전히 전년 대비 마이너스일 것 같습니다. 마이너스 한 10% 아니면 12%인데 그래도 전월에 마이너스 16%에서는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 반등이 나와주고 더불어서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서 무역 수지는 조금 더 개선되지 않겠냐라는 예상은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시각으로 9시에 나옵니다. 그러면 장 시작할 때 바로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한국 수출 데이터는 전 세계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과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한국 수출 증가율이 반등이 나왔다? 그렇다면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이익도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선순환의 키를 제공해 쓸 수 있고 더불어서 이 수출 데이터는 사실 ISM 제조업 지수하고도 맞물려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저녁에 ISM 제조업 지수가 만약 리바운드, 즉 반등폭이 조금 더 개선된다면 오늘 수출 증가율의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다음 달에는 더 개선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게 계속 얽히고 설키는 관계인데 하나하나 풀어보자면 오늘 수출 증가율 마이너스 폭이긴 하지만 조금은 반등이 나와준다면 추가 악화보다는 시장이 좀 최근에 좀 리바운드 나왔다가 좀 눌리는 상황이잖아요. 이렇게 좀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의 단기적으로는 어떤 시그널을 제공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. 네, 과연 수출 증가율이 반등이 나올지 저희가 꾸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시장 키포인트 3가지로 정리를 해드렸고요. 지표에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핵심 포인트였습니다. 더 자세한 이야기와 지표들은 월가월부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